안녕하세요. 내 보험을 부탁해 박주연입니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고려하는 것이 가족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쪽으로 좀 보장을 치우치게 준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요. 나는 잘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좀 보장을 받아보려고 하니까 내게 전혀 맞지 않는 보장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난감했던 경우 혹시 없으신가요? 자, 그럴 때는요. 객관적인 눈높이에 맞춰서 좀 내 보험을 점검해줄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 보험을 부탁해 전문가들이 그와 관련된 또 내용들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전문가의 이 판단, 전문가의 진단이 이번 기회에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02-2638-3958번 그리고 1877-324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내 보험을 부탁해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 내 보험을 부탁해 오늘 함께할 전문가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태와 김예진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번씩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죠. 오늘 내 가정, 내 보험이 아프다,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 전문가인 오태와 보험 주치 저에게 찾아오시면 아픈 보험들 속 시원하게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진심을 전하는 재무 전문가 김예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진심을 담아서 알차고 좋은 정보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역시나 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해서 좀 전문가들의 도움 필요하시다, 나도 좀 진단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638-3958번 그리고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첫 번째 코너 또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바로 좀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엄마 이 보험이 선물이 맞나요입니다. 보통 이제 자녀분들이 취업을 하고 나면 이제 너도 취업해서 돈도 버니까 네 보험은 너가 내라라고 말씀해 보실 부모님들 계실 건데요. 보통 자녀가 어릴 때 불안한 마음으로 자녀 보험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자녀분 입장에서는 물려주시니까 받기는 하지만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면서도 이게 제대로 잘 준비된 게 맞는지 늘 불안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제 부모님이 납입을 해 주시다가 선물처럼 전해준 이 보험이 정말 선물이 될 수가 있는지 자녀 보험 미리 준비해 주신 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귀 쫑긋 세우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부모님이 미리 좀 가입해 놓은 보험을 이제 뭐 취직하면서 좀 물려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한 문의 좀 하셨던 분들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특히 20대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가입해서 직접 든 보험이 아니라 어릴 때 자녀 보험이나 그렇게 부모님들께서 가입을 해 주신 보험들을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네가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네가 네 보험을 가지고 가서 보험료를 납입을 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던져주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보험을 이제 떠안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떠안았던 이런 보험들이 본인들이 가입하신 한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잘 들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보험에 대한 내용을 너무 몰라서 이걸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들 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은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자녀가 경제적인 독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을 아예 물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부모님이 아직도 납입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부모님이 이미 납입을 다 끝내시고 자녀분에게 물려줄 게 아니라고 하면 자녀분들 입장에서도 무조건 그 비싼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게 당연히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보험료는 굉장히 비싸면서 자녀분에게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망 보장만 많은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특히 부모님들께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가입하신 보험들 중에서 거의 많은 부분이 이 종신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보통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를 위해서 평생 보장 받으라고 이제 이런 보험들을 좀 미리미리 들어주시게 되는 건데 선물이 아니라 독이 되면 오히려 이제 큰일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더 누구죠? 네, 전문가죠. 네, 그렇죠. 네. 특히 어떤 전문가냐? 내 보험을 부탁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늘 시청자님 사연을 통해서 오늘 정확하게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님이 이제 물려주신 보험을 계속해서 지금 갖고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게 좀 고민이신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하거든요.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자세한 사연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니 제일 좋은 것이 역시 월급인데요. 연봉이 그리 많은 건 아니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취업이 된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즐겁게 다니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엄마가 절 부르시더니 제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을 가져가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인가 봤더니 무려 23만 원. 물론 엄마가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시긴 했지만 매달 들어가는 보험료도 부담이고 이걸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엄마에게 받은 보험을 보니 CI 보험이 들어있던데 제가 방송을 보면서 이 보험이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 갑자기 답답해지네요. 이게 과연 선물인지 폭탄인지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네, 이분 고민 정말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일단 지금 어머니가 가입해 주신 보험 내용도 모르고 이제 일단은 뭐 받아라라고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비용만 해도 23만 원, 거기다 지금 CI 보험까지 들어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좀 자녀에게 부모님이 보험을 물려주시면서 뭐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경우 아무래도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많습니다. 특히 자녀분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제 자녀보험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보험료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사회초년생인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건강하고 워낙 어리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니즈가 별로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준비해 주신 보험을 무조건 강압적으로 네 거니까 이제 앞으로 너도 돈 버니까 네가 내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감정적으로 당연히 상하실 수가 있고요. 부모님께서 끝까지 납입을 해주실 게 아니다라고 하면 정말로 신중하게 자녀분이 평생 가져갈 수 있을지 자녀분에게 꼭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셔가지고 자녀분 보험을 준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앵커님께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질문을 드릴게요. 네, 네. 분명히 물려받은 보험 있으시죠? 네. 누가 내고 있으세요? 부모님이 아직도 내주고 있습니까? 직접 내세요? 아, 저희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 어렸을 때 가입을 해두셨다가 이제 네. 하나하나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넘겨주면 부담스럽다고. 아. 자, 이번에는 이 보험 가져가고, 네네. 그래 이제 이 보험 좀 아, 적응됐지? 이 네네네. 보험도 가져가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넘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 제가 아. 내고 있어요. 부모님께서 되게 현명하게 네. 그렇게 잘 해주셨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앵커님처럼 현명하게 부모님이 넘겨주시고 또 착하시니까 잘 물려받아서 본인이 이렇게 잘 또 내고 있으신 경우도 있지만요.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과 자녀들 간에 이 보험에 주고받는 것 때문에 티격태격 싸움까지도 정말 부모님과 자녀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네가 가져가라. 이제 돈을 버니까 자녀들은 내가 든 것도 아닌데 왜 가져가요? 부담돼요. 아직 이제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들은 독립해서 그리고 결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직 힘들다면서 부모님께 계속해서 이 보험료를 내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부모님 역시도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드시고 곧 은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소득도 끊기게 되고 또 두 분의 노후 준비도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자녀들의 보험료로 부담을 가지고 가고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저희 내보험 부탁회를
신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연도 그러니까 끝까지 잘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막, 와, 사회생활, 와, 월급 이러기 그렇죠. 시작했는데, 뭐 23만 원씩 나가야 돼. 이렇게 주면,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 금액을 내야 돼? 보험의 맞습니다. 필요성도 못 느끼고 이제 이럴 수가 있는데, 사실 또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녀를 위해서 미래 위험을 대비해서 이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또 보험을 들어주는 게 좋으니까 그게 또 그렇죠. 부모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보면 왜 그런 글도 올라오죠. 남편 이제 결혼할 사람이 아직 실비보험 하나도 안 들어져 있다. 어떻게 이 부모님은 이렇게까지 아들을 신경 안 써줄 수가 있냐. 네. 또 이런 글을 올라오는 거 보면 부모님의 또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사실상 지금 누구의 편도 좀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꼭 하나 덧붙일 부분이 네. 꼭 남편 고르실 때 네. 보험 잘 들어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네. 꼭 꼭 고르시길 바랄게요. 기억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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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연 그 따님과 어머니, 부모님과의 양쪽의 사연 그 입장 전부 물론 이해를 합니다. 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막 사회생활을 하고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하기도 벅찬데 덜컥 보험료까지도 2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갑작스럽게 본인이 직접 내라고 하니까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부모님의 입장도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녀가 나중에 자라서 그리고 어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혹시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미리 보험을 잘 들어놔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들 때문에 서로 이렇게 빈번하게 티격태격 다툼이 일어나지를 않기를 참 바라는 그런 마음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서로의 반대되는 입장 충분히 이해하면서 안타깝지만 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세상에 자녀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분명히 자녀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는 정말로 그 자녀분을 위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준비를 하셨을 건데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또 납입까지 해주시면서 준비하신 보험이 자녀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녀분에게 부담만 주는 보험이라고 하면 아마 부모님 마음이 자녀분 마음보다 더 찢어질 만큼 아프실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사연의 주인공 어머니가 자녀분을 위해 준비해 주신 보험 보장 내용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생명사 쪽으로 시야의 종신보험 1건, 그리고 10년 갱신형으로 해서 안보험 1건, 운전자 보험 1건에서 총 3건으로 해서 총 납입보험료가 23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네. 지금 이제 20대 중반인데 보험료가 아주 적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보장을 보니까 지금 보장도 부족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예로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경우는 보통 한번 사게 되면 요즘에 뭐 주기가 교체 주기가 워낙 짧아져서 2년 정도면 바꾸죠. 그리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3년 할부, 뭐 5년 할부 이 정도 주기로 이제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보험을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것처럼 2년, 3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장기 상품이라는 겁니다. 납입 기간 역시도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30년까지도 가고요. 그리고 혹시나 갱신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은 40년, 5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100세 보장이다 그러면 보장의 기간도 7, 80년까지나 되는 장기 상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보장 기간이 길다는 것을 일단 첫 번째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하시고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사회초년생인 우리 따님 같은 경우에서 현재 급여 대비해서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인 보장 범위와 순서를 정해놓고요.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적절하게 잘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전문가의 관점과 생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 우선 순위를 조금 정해보자면요. 첫 번째는 바로 실손 의료비를 꼭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대 진단금, 암, 뇌, 심장에 관련된 3대 진단금을 보장 범위가 넓은 것들로 잘 선택을 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어떠한 수술을 어떤 일이 당해서 수술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수술을 하든 다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회당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수술비를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본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가장이다. 그러면 꼭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좀 차근차근 잘 따지셔서 내 보험이 거기에 맞춰서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그 현재 소득 그리고 이제 향후 상승 소득 좀 종합적인 것을 따져서 우선순위 보장을 좀 순차적으로 정해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CI 종신보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 CI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지만 또 오늘 또 CI 보험이 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가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증권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증권을 보시면 현재 상품은 CI 통합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품에 대해서는 또 CI 보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은 또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시청자님 경우 같은 경우는 따님은 18만 원이 되는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있는데 많은 특약들이 중요한 건 갱신으로 되어 있어서 18만 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는 계속해서 인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분이 80세가 될 때까지 특약의 보장 기간이 80세이기 때문에 8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해서 내셔야 된다는 지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CI 보험이기 때문에 주계약 사망보험금에서 중대한 질병이 이루어졌을 때, 발생했을 때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이라는 그리고 나머지 중대한 수술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주계약 1억에서 선지급 80%를 해준다라는 건데 중대한이 붙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진단을 받기도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는 CI 보험이고 그리고 만약에 지급이 됐을 경우에는 사망 시에는 남아있는 2천만 원만 사망보험금으로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그 말 많고 탈 많은 CI 보험 이분도 역시나 갖고 있으셨어요. 네. 너무너무 안타깝게 또 이분도 CI 종신보험을 그것도 부모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대 따님에게는 사실 아직 필요가 없는 사망보장금에 너무 많은 보험료가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더 안타까운 거는 종신보험 중에서도 이 CI 종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망보장안에 선지급이라는 기능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보험료 자체도 비싸고 사업비가 더 많이 나가는 종신보험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원금이 되는 시점이 안 올 수도 있고요. 이제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선지급을 받을 확률은 사실은 너무너무 낮아요. 그런데 이 CI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모든 분들에게 사업비는 똑같이 차감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 부분도 너무 많이 나가고 보험료도 비싸고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 가입을 하실 때 상품명에 CI 종신이라고 요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도 한 번 더 이게 CI 종신이 맞는지는 확인을 하시고 꼭 가입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보내주신 증권을 보니까 지금 특약도 많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특약으로 가입된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보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사망보장보다는 다른 보장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따님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사회 초년생이고요.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사망보험금이 따님에게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8만 원이나 되는 보험료의 대부분이 사망보험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일 경우에는 당연히 사망보험금이 필요하겠지만 따님에게는 필요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특약들 역시 마찬가지로 구성은 되어 있으나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좁은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이고요. 그리고 주계약에 있는 뇌졸중과 급성심근은 또 중대한이라고 해서 붙어 있기 때문에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어려운 진단금으로 되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되는데 또 특히 특약 같은 경우는 갱신으로 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부 갱신으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 80세까지 보험료가 계속해서 인상이 되게끔 되어 있다는 게 문제고, 그 안에 실비보험은 일단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CI 종신으로 준비하신 상품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사례자님께 좀 맞지 않은 그런 상품인 것 같고, 또 다른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앞에서 오태화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주계약인 사망 보장 외에는 나머지 특약이 다 갱신입니다. 그리고 특약 부분이 한 보험료가 3만 원 정도밖에 안 된 이유가 다 갱신으로 특약이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따로 추가로 준비해 주신 안보험 같은 경우에도 10년 갱신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자녀분이 20대밖에 되지 않으셨어요. 그럼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다라고 하면 7, 80년을 계속 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보험료의 폭탄을 맞으시게 될 겁니다. 네. 갱신형 보험과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많은 좀 언급들을 한 바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갱신형이 발견이 됩니다. 그럼 이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 어떻게 좀 해줘야 될까요? 네, 저희가 뭐 매번 방송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계속 나오기 파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례자 따님 같은 경우는 특약의 구성이 정말 잘 되어 있다면 필요 없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만 절감을 시켜서 이 보험을 유지를 시키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특약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갱신으로 되어 있죠. 갱신이라는 것은 납입기간과 상관없이 그 특약의 보장기간까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그 다음은 보험료가 갱신될 때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는 그 인상률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정리를 말씀드리면 만기 시점까지 보험료를 내셔야 된다. 만기가 80세인지 100세까지인지 꼭 증권을 지금 한번 챙겨보셔서 만기가 언제인지, 납입기간이 아니라 만기가 언제인지를 꼭 한번 챙겨보시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인상률은 보험 설계사들이 말한 것처럼 얼마 안 올라요는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사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20대 초반인 우리 사례자님, 또 아니면 자녀들이 나의 자녀가 20대 초반이다라고 하는 부모님들께서는 절대 갱신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 자녀들이 보장을 받으려면 지금이 아닌 노후에 나이가 들어서인데요. 그거는 30년, 40년, 50년 후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갱신으로 되어 있다면 그때까지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내셔야 되는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 자녀가 어릴 때, 특히 30세 미만의 자녀들은 어린이 보험으로 비갱신으로 꼭 보장의 범위가 넓은 특약을 잘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따님이 실제로 가입되어 있는 안보험의 보험료가 어떻게 오르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요즘은 그래도 시청자님들께서 갱신 상품이 가입을 하면 예전과 다르게 이제 상품 설명서라든지 이런 서류를 꼼꼼히 보시게 되면 갱신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가입하면서 사실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설계사님들이 보여준다거나 미리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사실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세 따님 기준 현재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이제 세부적인 특약으로는 재진단암, 유방암 그리고 고해감 진단비를 특약으로 가입을 하고 있으신 상태이셨습니다. 이제 10년마다 갱신이 되어서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건데 최초 가입 시점 보험료가 한 달에 29,492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이 상품의 가입 설계서 안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숨어 있으니까 집중하셔서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3만 원이 이제 조금 안 되는 보험료를 일단 일반암 진단 시 5천만 원 보장입니다. 가입할 때는 일단 괜찮은데 뭐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라고 해서 지금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정말 나중에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지금은 인지하지 못하고 네. 못 느끼시니까 그냥 저렴하니까 보장 많이 받고, 그리고 내 아는 사람이 안 오른댔는데 그냥 가져가야지.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깜짝 놀라십니다. 지금 따님 같은 경우 예시를 봤을 때 처음 가입할 때는 3만 원이 채 안 되는 보험료였습니다. 그런데 예시표로만 봤을 때도 10년이 지나서 갱신이 되면 4만 원이 훌쩍 넘는 보험료, 그러니까 처음보다 1.5배나 인상이 되고요. 정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경험을 못 해보셨기 때문에 얼마 안 오를 거야라고 하고 그냥 안이하게 계시는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 증권 하단이나 예시표 하단에 이런 문구가 정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실제 갱신의 보험료는 갱신 시점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크게 인상될 수 있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참 웃긴 게 작게 해놨죠. 보일 듯 말 듯.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꼭 작은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작은 글씨는 더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작은 글씨로 써놓은 뭐 개혁자들이 사실 보지 말라고 그렇게 써놓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왜 그렇게 작은 건가요? 일부러 보지 못하게 적어 놓은 건 아니겠지만 네. 사실 정말 맞습니다. 저런 부분까지 꼼꼼히 보고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건데요. 대부분의 시청자님들께서 이제는 갱신 상품이 오른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고는 계세요. 근데 아직까지도 안일하게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어, 설계사가 별로 안 오른다고 했어라고 생각을 하셔서 갱신보험을 아직도 새롭게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현재 가지고 있으신 갱신 상품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늘 사연에 이제 시청자님 보험만 봐도 4만 원대의 보험료가 나중에 최종 갱신이 됐을 때는 예상 보험료가 22만 원이 넘는 걸 표로 확인을 하셨잖아요. 더 큰 문제는 이 금액은 예시 금액일 뿐이에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수가 있고요. 시간이 지나서 노후가 되어서 보험료 폭탄을 맞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갱신보험은 정말 끝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절대 가입을 하실 때 신중하셔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갱신형 보험 관련된 내용도 좀 짚어봤고요. 일단 어머니가 물려주신 보험이 따님께 정말 이제 선물 같은 보험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그 선물을 좀 살펴봐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선물이라는 게 주는 사람도 즐거워야 되고, 그쵸, 받는 사람도 즐거워야죠. 그렇죠. 즐거워야 될 이게 선물인데 참 이게 이제 앞으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랜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20대 자녀이기 때문에 어린이 플랜,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또 당연한 것 비갱신으로, 특약은 갱신이 아닌 비갱신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던 보장의 범위가 좁았던 부분들, 그래서 비어있던 부분들을 보장의 범위가 가장 넓게 저희가 항상 강조해드렸던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특약으로 각각 뇌졸중까지 급성심근경색까지 포함한 진단금을 4천만 원까지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암은 일반 암은 5천만 원, 유사암은 3천만 원으로 보장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근데 사망보험금이 지금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상해 사망으로 1억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20세가 넘으면 자녀 보험에도 상해 사망을 기본적으로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상해 사망에 대한 보험료도 좀 절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릴 때,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어릴 때 20세 미만의 자녀들은 또 상해 사망을 이렇게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절감을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이러한 부분들도 완벽하게 만들어 드리면서 실손 의료비는 요즘 착한 실비로 따로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두 개의 보장 플랜으로 우리 따님의 보장을 완벽하게 마련해 드렸습니다. 네. 보험료에 대한 변화 그리고 이제 갱신에서 비갱신형 보험으로 이제 전환된 부분이 확실히 좀 달라졌고요. 자, 이렇게 변경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네, 저희가 자녀보험을 준비를 해드리면서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첫 잔출을 제대로 끼워서 이 보험 하나로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드리자라는 건데요. 요즘은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도 만기를 100세까지 끝까지 가져갈 수 있게 준비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미리 준비해 주시는 이 어린이 보험을 자녀분이 나중에 따로 보험을 추가를 하지 않으셔도 부모님이 준비해 준 이 보험 하나로 그냥 살아 계시는 생존 보장을
끝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를 제대로 준비를 해주신다라고 하시면 나중에 자녀분이 정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이실 수가 있으실 거거든요. 그 부담을 많이 줄여주시기 위해서라도 오늘 사연에 나온 것처럼 앞으로 자녀분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부모님들께서 꼭 자녀분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보험 상품을 자녀분에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장에 대한 그러려면 정말 보장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겨울철이 되면 보험회사에서 가장 보상이 많이 나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골절 진단비라든지 어른들이 그냥 툭 넘어지시면 미끄러져서 넘어지시면 골절을 입으세요. 그래서 골절이라든지 또 특히 많은 것이 뭐냐면 급성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허혈성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혈관이 좁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보장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뇌출혈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뇌출혈은 전체 뇌혈관 질환에서 보장의 범위가 발병률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뇌졸중은 60%가량에 대한 발병률이 발생을 하고 뇌혈관 질환이라고 진단비를 잘 가입을 하셔야 뇌혈관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1년 내지 2년마다 꼬박꼬박 건강검진들을 받으십니다. 예전 같으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혈관 질환이 와도 그걸 모르고 방치하셨다가 얘들이 다 막혀서 정말 터진 뇌출혈이 돼야만이 비로소 병원을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사망까지 가시게 됐는데요. 요즘은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기 전에 건강검진을 잘 받으시고 관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요즘은 뇌출혈에 대한 발병률이 떨어진 것이고 오히려 뇌혈관에 대한 진단률이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지금 현재 증권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뇌출혈인지 뇌졸중인지 뇌혈관인지 그리고 갱신인지 비갱신인지 거기다가 꼭 혈관 질환은 보장의 기간이 긴 것인가 짧게 끝나는 것인가를 한번 꼭 살펴보시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저희 내보험을 부탁해 전문가들에게 꼭 연락 주셔서 한번 점검 받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심장 질환에 대해서도 바로 이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래도 이제 오태화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뇌혈관 질환은 중간에 뇌졸중이라는 어느 정도의 대안이 있거든요. 근데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정말 10%도 안 되는 그 진단 외에는 나머지 90%가 아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급성심근경색이 아닌 보통 심장에 통증이 있거나 해서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협심증 진단을 가장 많이 받으시거든요. 근데 심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는 없으시고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진단비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협심증 진단을 받는다라고 하셔도 보장은 아예 하나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보험은 내 앞날을 알 수가 없어서 미래가 불안해서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너무 불안하고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 항상 보장 범위가 넓은 쪽으로 뇌혈관도 이제 뇌혈관 질환이 전체가 다 되고 심장 같은 경우에도 허혈성 심장 질환이 다 되는 넓은 보장 범위를 꼭 챙겨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따님을 위한 플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플랜이 좀 잘 준비가 됐을까요? 당연하죠. 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플랜들의 내용은 아까 표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기존에 23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있던 우리 따님 14만 원으로 보험료를 절감을 해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닐까요?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은 넓히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정확하게 만들어서 9만 원의 보험료를 절감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비갱신으로 다 보장은 만들어 드렸고요. 사망에 대한 부분은 현재 20세 초반에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따님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현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지금은 없앴지만 다음에 혹시나
상황이 바뀌어서 결혼을 한다든지 한 이후에 본인이 필요했을 때는 그때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저렴한 정기보험을 활용을 해서 사망보험금은 준비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할 때는 저희가 또 그러한 부분들은 더 보완을 해드리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이 줄인 보험료 가지고 당연히 저축을 해야겠죠. 줄였다고 해서 이 돈을 다 써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 쓸 거 쓰고 남는 돈으로 저축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러면 평생 가도 돈 모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쓸 돈 제외하고 그 전에 저축할 돈을 먼저 저축하시고 남은 돈 가지고 그 안에서 잘 생활을 하시고 취미 생활도 하시고 하셔야 돈이 차곡차곡 잘 모여서 내가 급할 때 비상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멀리는 노후 자금까지도 잘 준비를 하셔야 될 수가 있다는 거고 꼭 크게가 아닌 작게라도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30세까지 자녀를 둔 부모님들 중에 자녀분 앞으로 지금 어린이 보험, 자녀보험을 준비하신 부모님들은 저희 내보험을 부탁해로 꼭 연락을 하셔서 상담 신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번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30세까지는 어린이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녀 앞으로 준비되신 보험이 정말 선물이 될 수 있는지 꼭 한번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보면 31세 이후부터는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어린이 보험은 보험료 자체도 저렴하지만 내가 가입할 수 있는 보장 범위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특히나 가장 좋은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그리고 질병 후유 장애 같은 이런 좋은 담보들은 3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범위와 31세부터 가입할 수 있는 범위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있으신 30세까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빨리 저희 내보험을 부탁해로 연락을 주셔서 꼭 상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보험에 대해서 합리적인 보험료를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태아부터 이제 30세 이전까지는 어린이 보험으로도 든든하게 가입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도 명심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이번 기회에 보험 점검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2638-3958번 그리고 1877-324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주제는 어떤 내용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영양 결핍인 우리 집 보장입니다. 이 두 번째 사연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리가 음식을 편식을 하다 보면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영양 결핍이 오게 되겠죠. 아니면 또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게 되면 또 비만, 그런 어쨌든 영양의 어떤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데 보험 역시도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 골고루 잘 섭취하듯이 골고루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잘 하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상담을 하면서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그 영양 결핍인 우리 집 보장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지금 내보험을 부탁해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계속 강조해서 좀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직도 잘 모르는 그런 시청자님들이 많으시고 이제 신학기 시작하면서 차근차근 배워 나가듯이 연초니까 이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또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아직도 이렇게 좀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보험 가입을? 그렇죠.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그걸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많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데 어쨌든 내가 알고 가입을 하든 모르고 가입을 하든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믿고 맡겼더니 그 지인 설계사가 이렇게 가입을 해줘서 지금까지 유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주변에 예전 같은 경우는 다들 막 주변에서 누가 암이다더라, 저 집 뭐 아빠가 암이다더라 이런 일들이 많죠. 드라마를 봐도 누가 암이 걸렸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들 암에 대한 걱정만 하십니다. 그리고 방송만 틀면 홈쇼핑에서 암보험 그래서 나도 암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나? 걸릴라나? 그래서 전부 암보험에만 굉장히 집중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다른 보장은 전혀 없고 많은 건수의 암보험만 잔뜩 이렇게 가지고 계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돼버리니까 영양의 어떤 불균형이라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좋은 영양분들을 골고루 잘 섭취를 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듯이 보험 역시도 이러한 좋은 특약들을 골고루 잘 섭취하듯이 선택을 하셔서 보장을 잘 만드셔야 보험을 가입하실 때 목적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든 내가 이 보험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신 목적에 맞는 그러한 보험이 된다라는 거죠. 뭐 가끔 보면 이 이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크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명보험사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의 생명에 대한 보장을 다루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생명보험사 쪽으로 보장을 다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사 쪽은 화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만 가입을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화재보험 쪽은 손해보험과 화재보험 쪽은 그러한 부분만 가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조금 아시는 분들은 진단금은 화재보험이 좋더라라는 걸 아셔서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생명보험사에는 사망보험금만 가입, 생명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망보험금만 가입을 하는 회사다라고 그렇게 조금 착각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제 주변에도 뭐 일반 보험 같은 경우는 생명 쪽 아니고 뭐 자동차는 뭐 화재보험, 손해보험사다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제 사실은 보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그렇게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태호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에서 워낙 이제 드라마도 그렇죠. 암 그러고 특히나 이제 저희 나이 정도가 되면 이제 아이들 엄마들 사이에서도 유방암 진단 받으시는 분들이 자주 생기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암에 대한 이야기를 특히 이제 암은 워낙 부각이 돼서 큰일이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암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암 보험만 정말로 여러 건 많이 가입하신 분들도 많아서 그런 경우도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네. 주변에서 이제 워낙 암에 걸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암보험에 또 드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청 자료를 좀 보면요. 분명히 암에 대한 발병률 굉장히 높은 거 맞고요. 그리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위인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2위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고요. 3위는 폐렴으로 인한 사망, 그리고 4위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2위와 4위가 이 혈관 질환에 관련된 사망인데 심장과 뇌 기관으로 구분을 해놓다 보니까 이렇게 2위, 4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두 개를 혈관으로 하나로 다 묶어서 보면 거의 암의 사망률과 거의 동일한 수준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암만 이제는 걱정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왜? 예전에는 수명이 짧아서 이 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남성의 평균 수명은 84세까지 올라갔고요. 여성의 평균 수명은 88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희 할아버지가 올해 벌써 102세세요. 와, 네. 네. 그만큼 지금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아마 110세, 120세까지 아마 살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혈관 질환 저는 굉장히 더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예전처럼 암만 아니면 뭐 혈관만 이렇게 편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래 살고 그리고 요즘은 의료기술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완치를 시켜 놓는다는 거죠. 암의 진단을 받으셔도 요즘은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또 오래 사시는데 또 오래 사시다 보면 이제는 혈관 질환이 또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편식하지 마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당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또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신 분이 있다고 하니까요. 사연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 같은 분들이 또 있을까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제가 한때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아서 갖고 있던 보험을 전부 해지한 후 보험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는데요. 제 사정을 걱정하던 친척이 사망 보장도 되고 노후에는 연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거기에 아프거나 했을 때 보장도 받을 수 있다라는 보험이 있다고 하길래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가입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방송을 보다가 제가 가입한 보험의 증권을 보니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보장 범위가 좁은 진단금 몇 개만 가지고 있고 사망보험금만 많이 가입하게 된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전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제가 그렇게 필요가 없고 살면서 아프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혼자이기 때문에 누가 간병을 해줄 사람도 없어서 보장을 잘 받기 위해서 가입한 건데 그런 보장은 거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실손의료비 보험도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손해보험사에서 치료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친척에게 물어보니 가능하긴 한데 보험금은 얼마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짠가요? 보험금도 얼마 못 받는데 왜 손해보험사로 치료비를 가입할까요?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이 암 진단 받는 걸 보니 걱정되던 차에 홈쇼핑을 보다가 가입하거나 보험 마케팅 전화가 오면 가입하게 됐고 그렇게 가입한 보험이 여러 건 되더라고요. 보험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점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이 지금 잔뜩 가입이 되어 있어요. 악순환의 반복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사연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사 설계사를 둔 가족이 있다 보니까 이제 42살인 미혼 여성의 사연입니다. 지금껏 치료비 보장은 생명보험사에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이제 저희 내보험을 부탁해 프로를 보시다가 손해보험사도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케이스고요. 이제 보내주신 사연을 기반으로 해서 시청자님 보정을 분석해보고 허점과 장점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플랜이 필요한 부분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럼 사례자님의 좀 보장 플랜들을 어떻게 설계를 해드려야 될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현재 사례자님 같은 경우는 5건의 보험에 57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으셨는데 현재 사망보험금 1억과 미혼이신데 사망보험금이 1억이나 또 역시나 되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좀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암보험 같은 경우는 1억 2천만 원의 보장이 되어 있는데 갱신을 굉장히 많이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으로만 2천만 원이 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가 비갱신의 암보험으로 진단금을 좀 낮춰서 8천만 원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80세와 100세의 보장으로 조금 구분을 해서 보험료를 절감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을 포함해서 총 3천만 원까지 최대 진단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단비를 그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사망에 대한 부분은 3천만 원으로 절감을 시켜서 보험료를 현재 57만 원에서 비갱신으로 32만 원으로 절감을 시켰습니다. 사망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결혼을 하시게 되면 역시나 필요하실 때 더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는 해드렸고요. 그리고 25만 원을 절감하는 금액을 가지고 혼자이시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준비가 지금 국민연금 외에는 전혀 되어 있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만 원을 이제 향후에 노후 자금으로 조금 더 쓰셔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장기 상품 비과세 10년 이상 유지를 하시면 비과세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변액 연금 상품으로 현재 이율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 관리를 통해서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노후에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저축 상품으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네. 어쨌든간 지금 보장은 강화해 드리면서 보험금은 좀 절감할 수 있게 도와드렸어요. 지금 보험금은 25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좀 절감을 해드릴 수 있게 됐고 변액 상품 이제 그 좀 중요하게 싶으셔서 이제 변액과 관련된 내용 준비를 해주셨네요. 암과 뇌혈관 그리고 이제 심장질환과 관련된 보장들을 강화하면서 경증 치매부터 폭넓게 좀 준비를 해주셨고요. 수익률 관리를 통한 노후 자금 확보를 위해서 변액 상품도 준비해 주셨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짤막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혹시 뭐 마지막으로 뭐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서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는 조언 이야기 있으실까요? 중요한 말씀들은 아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그 부분을 짚어드리면 꼭 내 상황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초현식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은 가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골고루 보장의 범위가 넓은 것들을 잘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내 소득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10에서 12% 정도 적정한 보험료 안에서 보장을 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보장뿐만 아니라 노후에 대한 보장, 연금 저축에 대한 부분까지도 무조건 간과해서는 안 되고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쓸 거 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쓸 거 쓰고 남는 걸로 저축하시면 절대 평생 저축하실 수 없기 때문에 꼭 저축
잘 시작을 하셔서 적게라도 노후에 대한 준비까지도 철저하게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내가 그게 설계하기 어렵다면 전문가들의 도움 받아보는 게 좋겠죠.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요.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려 있어요. 02-2638-3958번, 1877-324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많은 정보 제공 도와드렸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점 함께 염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